여러분, 오이를 냉동실에 얼리면 영양분이 다 파괴된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오이를 얼리면 물컹해져서 먹지도 못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것입니다. 수원에서 학원을 운영하시는 61살 심리자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은 고혈압 진단을 받고 7년 동안 혈압약을 드셨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따르고 짠 음식도 줄이셨습니다. 그런데 혈압은 좀처럼 정상 범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냉동 오이를 매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딱 2달 뒤 담당 선생님께서 깜짝 놀라셨습니다. 혈압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입니다. 혈압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2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오이를 냉동시키면 영양이 파괴된다는 믿음이 왜 틀렸는가? 둘째, 오이가 우리 60대 이후 몸에서 실제로 어떤 일을 하는가? 그리고 효과를 최대로 끌어올리는 방법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마트에서 오이 한 봉지 집어들 때마다 전혀 다른 눈으로 보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요. 오이가 혈압에 좋다는 이야기 어디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예,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동의보감에도 오이는 이뇨작용이 있고 혈압을 낮추는 효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만큼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연구에서 그 이유가 정확히 밝혀졌습니다. 인도 사베타 간호대학 연구팀이 고혈압이 있는 분들 6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매일 오이 100g, 그러니까 오이 하나의 절반 정도를 2주 동안 드시도록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수축기 혈압은 약 6.9%, 이완기 혈압은 무려 9.8%나 떨어졌습니다. 혈압약 한 알의 효과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오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기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오이의 첫 번째 비밀, 바로 칼륨입니다. 우리 몸속에 나트륨이 너무 많아지면 혈압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짠 음식 드시면 혈압 오른다는 말씀 들으셨죠? 그게 바로 나트륨 때문입니다. 그런데 칼륨은 이 나트륨을 소변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배수구 뚫는 것처럼 몸속에 쌓인 나트륨 찌꺼기를 씻어내 주는 것입니다. 오이는 칼륨 함량이 높아 이 기능을 자연스럽게 도와줍니다. 두 번째 비밀은 수분입니다. 오이는 무려 95%가 수분입니다. 이 수분이 몸속에서 이뇨작용을 일으켜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신장은 혈액을 거르는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이 필터가 힘들어지면 온몸에 독소가 쌓이고 혈압도 덩달아 오릅니다. 오이는 이 신장 필터에 물을 부어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밀은 많은 분들이 전혀 모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쿼세틴이라는 성분입니다. 좀 어려운 이름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 껍질에 집중된 천연 항산화 물질입니다. 2022년 반둥공과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에서 오이 껍질에서 쿼세틴을 포함한 11가지 항산화 성분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쿼세틴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이고 혈관을 젊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서서히 딱딱해지는데 이걸 막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오이를 얼리면 이 좋은 성분들이 다 파괴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영양소가 파괴되는 것은 열을 가할 때입니다. 삶거나 볶거나 데칠 때 수용성 비타민은 상당 부분 손실됩니다. 그런데 냉동은 다릅니다. 화학공학 분야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냉동 보존 방법은 식물성 식품의 항산화 성분과 생리활성 물질을 오래도록 지켜준다고 밝혔습니다. 오이의 칼륨, 비타민 K, 쿼세틴은 올바른 방법으로 냉동했을 때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오히려 신선한 오이를 사흘 넘게 냉장고에 두면 세포가 손상되면서 영양이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그러니까 냉동 오이가 사흘 된 냉장 오이보다 영양이 더 풍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겠습니다.
오이가 몸에 좋다고 해서 모든 분께 같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두 부류의 어르신들은 오이를 많이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와파린 같은 혈액 응고 억제제를 드시는 분들입니다. 오이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있어서 이 약을 드시는 분이 오이를 갑자기 많이 드시면 약의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만성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일반 분들께는 이로운데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합니다. 이 경우 오히려 칼륨이 쌓여 심장 부정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장 관련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대한신장학회에서도 만성신장병 환자의 경우 칼륨 섭취를 개인별로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대부분의 분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드셔야 오이의 효과를 최대로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이를 드실 때 껍질을 벗기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이의 식이섬유와 쿼세틴의 80%가 껍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국내외 영양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껍질째 드시는 것이 핵심이라고요. 세척만 꼼꼼히 하시면 됩니다. 굵은 소금으로 표면을 문질러 흐르는 물에 씻으시면 표면의 돌기 사이까지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오이를 드실 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곁들이시면 더 좋습니다. 비타민 K는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기름기와 함께 드셔야 몸이 흡수할 수 있습니다. 들기름에는 오메가 3가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함께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오이를 그냥 드셨다면 영양의 상당 부분을 놓쳐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영상을 여기서 끝내면 너무 아쉽습니다. 오이를 이야기하면서 빠질 수 없는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60대 이후 몸이 왜 점점 혈압이 올라가는지, 왜 혈관이 딱딱해지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걸 아셔야 오이 하나를 드셔도 더 제대로 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혈관을 생각하실 때 집안에 수도관을 떠올려 보세요. 새 집에 이사하면 수도관이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물이 시원하게 잘 나오죠.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에 물때가 끼고 녹이 슬고 점점 좁아집니다. 물이 나오는 힘도 약해지고 관이 막히는 경우도 생깁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습니다. 젊었을 때는 탄력이 있고 깨끗했지만 60대가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탄력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동맥경화라고 합니다. 동맥경화가 왜 생길까요? 가장 큰 원인은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녹쓰는 것입니다. 쇠가 공기 중에 있으면 녹이 슬듯이 우리 세포도 활성산소라는 물질 때문에 조금씩 손상됩니다. 60대 이후에는 이 녹쓰는 속도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상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물때처럼 쌓이는 것입니다. 이게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좁아진 혈관을 통해 혈액을 밀어내려면 심장이 더 강하게 펌프질을 해야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고혈압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이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제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이에 코세틴과 카엔페롤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 혈관이 녹쓰는 것을 막아주는 방청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이 혈관을 압박하는 나트륨을 씻어냅니다. 수분이 신장을 청소하면서 혈액을 더 깨끗하게 유지합니다. 오이 하나에 이 모든 작용이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이를 매일 먹어야 하나요? 얼마나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도 사베타 간호대학 연구에서는 하루 100g을 드셨습니다. 오이 하나의 절반입니다. 이 정도를 2주 꾸준히 드셨을 때 혈압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매일 같은 양을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때마다 오이 서너 조각을 반찬 삼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입니다. 오이를 한 번에 많이 드신다고 혈압이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셔야 효과가 쌓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 어떤 변화가 얼마 만에 나타날까요? 물론 개인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순서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첫 일주일은 소변이 조금 더 자주 나오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칼륨과 수분이 신장 활동을 활발하게 만들기 때문으로 나쁜 신호가 아니라 몸이 청소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2주쯤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부종이 조금 빠지는 것입니다. 오이의 이뇨작용으로 몸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수분이 빠지는 것입니다. 4주에서 8주 사이에 혈압 수치에서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고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은 반드시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절대로 약을 혼자 줄이시면 안 됩니다. 오이는 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여름에 오이가 풍성하게 나올 때는 자주 드시다가 겨울이 되면 오이를 잘 안 드시게 됩니다. 가격도 비싸지고 구하기도 어렵고요. 바로 이 점에서 냉동 오이가 특히 빛을 발합니다. 여름에 오이가 제철일 때 한꺼번에 넉넉히 사서 냉동해 두시면 겨울에도 여름 제철 오이를 드실 수 있습니다. 가격도 제철 가격으로 사둔 것이니 훨씬 경제적입니다. 우리 세대는 낭비를 모르고 알뜰하게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냉동 오이는 그 알뜰한 지혜를 건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 함께 알아두시면 좋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 좋은 조합이 있고 함께 드시면 효과가 떨어지는 조합도 있습니다. 먼저 좋은 조합입니다. 오이와 토마토는 환상의 짝꿍입니다. 오이의 칼륨이 혈압을 낮추고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혈관 노화를 막아줍니다. 여름 반찬으로 오이 토마토 샐러드를 만들어 드시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이와 계란도 좋은 궁합입니다. 오이가 부족한 단백질을 계란이 채워주고 계란의 비타민 B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합니다. 반면에 주의하실 조합이 있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함께 생으로 드시면 어떨까요? 사실 생으로 함께 갈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C를 분해합니다. 물론 조리하면 이 효소가 열로 파괴되니 익혀서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생으로 함께 드실 때는 레몬즙을 조금 뿌려주시면 이 효소작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오이를 소금에 절여 장아찌로 드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아찌는 유산균 측면에서는 발효 오이가 장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나트륨 함량이 높습니다. 고혈압이 있으신 분은 장아찌보다는 오늘 알려드린 냉동 오이나 생오이 방식으로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더 유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오이를 어떻게 냉동해서 드셔야 하는지, 그리고 냉동한 오이로 어떤 반찬을 만드실 수 있는지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신미자 선생님도 바로 이 방법으로 드셨습니다. 오이를 냉동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실 일이 있습니다. 오이 양쪽 끝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한 마디 이상 잘라내세요. 특히 꼭지 부분과 껍질 가까운 부위에 쿠쿠르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집중되는데 이것이 바로 오이의 쓴맛 원인입니다. 고온이나 가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 성분이 더 많아집니다. 소량은 문제없지만 많이 쓴 오이는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꼭지를 넉넉히 잘라내시면 이 쓴맛을 크게 줄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씻는 방법입니다. 굵은 소금을 오이 표면에 뿌리고 손으로 문질러 주세요. 오이 겉면에 자잘한 돌기 사이까지 꼼꼼히 닦고 흐르는 물에 헹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껍질의 농약 잔류물도 줄이고 껍질째 드실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썰어서 소분합니다. 0.5cm 두께로 썰어주세요. 너무 얇으면 얼린 후 너무 물러지고 너무 두꺼우면 식감이 딱딱합니다. 0.5cm가 딱 알맞습니다.
오이 하나 분량을 비닐팩 하나에 담아 소분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계입니다. 소분한 봉지에 소금 1티스푼, 설탕 1티스푼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는 과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과 설탕이 만나면 삼투압 현상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이 세포 안에 있는 물기를 껍질 바깥으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분이 먼저 빠져나와야 냉동 후에도 특유의 아삭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설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당 관리 중이신 분들은 스테비아나 에리스리톨 같은 천연 감미료로 바꾸셔도 됩니다. 단, 반드시 가루 형태를 쓰셔야 합니다. 액체형은 수분이 오히려 더해져서 오이 세포 밖으로 물이 잘 빠지지 않습니다. 단맛이 전혀 싫으신 분은 설탕 없이 소금만 1티스푼 반으로 늘려 쓰셔도 됩니다. 봉지를 위아래로 흔들어 소금과 설탕이 골고루 섞이게 한 다음 봉지 안에 공기를 최대한 빼고 입구를 단단히 묶어 냉동실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공기를 잘 빼야 성에가 끼지 않고 오래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드실 때는 냉동실에서 꺼내 실온에 10분에서 15분 정도 두시면 충분히 녹습니다. 녹으면 비닐 안에 물기가 고여 있습니다. 이 물기를 반드시 꽉 짜주셔야 합니다. 손목이 불편하신 분은 면포에 넣어 무거운 도마로 눌러두시면 자연스럽게 빠집니다. 이 단계를 꼭 거치셔야 나중에 반찬을 만들었을 때 물이 흥건하게 고이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된 냉동 오이로 4가지 반찬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 5분 안에 만드실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유익한 방법들입니다. 첫 번째는 오이 무침입니다. 물기를 꽉 짠 오이에 고춧가루 반 스푼, 다진 마늘 조금, 들기름과 깨소금을 넣고 조물조물 묻혀주시면 됩니다. 따로 소금을 더 넣지 않아도 됩니다. 냉동 과정에서 이미 간이 오이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들기름입니다. 들기름을 넣으면 오이 껍질의 비타민 K가 몸에 더 잘 흡수됩니다. 들기름의 오메가, 삼가, 혈관을 부드럽게 하는 역할까지 더해지니 맛도 영양도 2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든 오이 무침은 냉장고에 하루 이틀 두어도 물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수분을 뺐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넉넉하게 만들어 두고 드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오이 들깨 볶음입니다. 팬에 기름을 두르고 물기 짜둔 오이를 넣어 센 불에 짧게 볶아주세요. 불을 끄자마자 들기름을 둘러주시고 절구에 거칠게 빻은 들깨를 듬뿍 넣어주세요. 들깨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합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하고 뇌의 신경세포가 제대로 기능하도록 돕습니다. 치매 예방에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삶은 계란을 반으로 잘라 곁들이시면 단백질까지 한 번에 챙기는 든든한 한 접시가 됩니다. 60대 이후에는 근육을 유지하기 위해 단백질이 꼭 필요합니다. 오이볶음과 계란의 조합, 의외로 궁합이 잘 맞습니다. 세 번째는 오이 요거트 샐러드입니다. 그릇에 물기 짠 오이를 넉넉히 담고 플레인 요거트를 2~3스푼 얹어주세요. 후추를 톡톡 뿌리고 집에 있는 견과류나 건 크랜베리를 조금 얹으시면 완성입니다. 오이는 저포드맵 식품, 쉽게 말해 장을 자극하는 성분이 적은 식품입니다. 위장이 약하신 분도 편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를 더하면 장 건강까지 함께 챙기게 됩니다. 유당이 걱정되시는 분은 그릭 요거트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침에 불 앞에 서기 귀찮은 날, 이 샐러드 한 그릇이 속도 편하고 포만감도 오래 갑니다. 한 번에 여러 그릇 만들어 두시면 3일은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비빔국수 위에 얹는 고명입니다. 비빔국수를 하실 때 오이를 채 썰어 올리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오이에서 물이 나와 양념이 싱거워지고 면이 축축해집니다. 냉동 오이는 이미 수분을 뺀 상태라 고명으로 올려도 물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마지막 한 입까지 아삭한 식감이 살아 있습니다. 1인분에 오이 반 개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이번에는 오이와 관련해서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진료실에서도 자주 듣는 질문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이 자체가 지방을 태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이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이는 100g에 15kcal 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과 같은 과일의 4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수분이 많아 포만감을 줍니다. 배가 고프실 때 과자나 빵 대신 오이를 드시면 칼로리는 대폭 줄이면서 든든함은 비슷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혈당 지수가 낮아 인슐린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인슐린이 급격히 오르면 지방이 더 잘 쌓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거나 걱정이 되시는 분들께 오이가 좋은 간식이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를 매일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괜찮은가요? 글쎄요. 무엇이든 지나치면 좋지 않습니다. 오이를 하루에 너무 많이 예를 들어 대여섯 개씩 드시면 오히려 나트륨 배출이 과해져서 저나트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뇨제와 오이를 함께 드시면 이뇨 작용이 겹쳐서 몸속 미네랄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하루 오이 1개, 많아도 2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 주스로 갈아 마셔도 효과가 같나요? 주스로 드시면 섬유질이 많이 제거됩니다. 섬유질은 장 건강에 중요하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갈아 드시면 흡수는 빠르지만 섬유질 효과는 줄어듭니다. 또 영국 영양사 제나 호프 선생님의 말씀에 따르면 오이는 주스보다 그대로 먹는 편이 영양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하셨습니다. 물론 씹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주스로 드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지만 드실 수 있다면 그대로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먹어도 좋은가요? 물론입니다. 오이는 모든 연령대에 좋은 채소입니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수분과 비타민을 공급하고 젊은 세대에게는 피부 건강과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이의 수분과 비타민C는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주들이 오이를 잘 안 먹는다고 걱정하시는 분들, 오이를 시원하게 냉동해서 아이스 오이처럼 들이시면 의외로 잘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 껍질에 농약이 걱정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오이는 껍질에 잔류 농약이 남을 수 있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씻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굵은 소금으로 표면을 문질러 씻는 방법 외에도 식초물에 5분간 담가 두었다가 헹구시는 방법도 효과적입니다. 베이킹소다 1스푼을 물에 푼 다음 5분간 담가 씻는 방법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흐르는 물에 마지막으로 충분히 헹구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기농 오이를 구하실 수 있다면 물론 더 좋겠지만 일반 오이도 이렇게 꼼꼼하게 씻으시면 껍질째 드셔도 걱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오이가 냉한 성질이 있다고 하는데 몸이 차거나 위장이 약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방에서는 오이를 냉성식품으로 분류합니다. 위장이 약하시거나 배가 쉽게 냉해지시는 분들은 생으로 많이 드시기보다는 살짝 볶아서 드시거나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볶음 요리로 드시면 위장에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생강을 조금 곁들이시면 차가운 성질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오이 무침을 하실 때 생강즙을 조금 넣으시면 맛도 좋고 위장 부담도 덜게 됩니다. 여름에 냉국을 드실 때도 오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냉한 이를 가진 분들은 뜨거운 국에 오이를 마지막에 넣어 살짝만 익히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배운 것을 정리해 볼까요? 오이는 단순한 채소가 아닙니다. 혈압을 관리하고 신장을 청소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칼륨과 쿼세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바르게 냉동하면 이 영양소가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오히려 며칠 된 냉장 오이보다 냉동 오이가 영양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드실 때는 껍질째, 들기름을 곁들여서 꾸준히 드시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제 오이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식품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식품은 약이 아닙니다.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의사가 처방한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이는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로 드시는 것입니다. 현재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혼자 판단하여 약을 줄이거나 끊지 마시고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이를 드시면서 생활 습관도 함께 바꾸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바로 오이를 포함한 여름 채소를 건강하게 먹는 큰 그림입니다. 우리 60대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와 다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포가 산화되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신장 기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셋째, 혈관이 딱딱해지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 세 가지 변화에 대응하는 식생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항산화 식품, 칼륨이 풍부한 식품, 나트륨을 줄이는 식습관입니다. 오이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거의 완벽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오이만 드셔서는 부족합니다. 오이와 함께 드시면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시금치입니다.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한데 마그네슘은 혈관 근육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오이의 칼륨 작용과 시금치의 마그네슘 작용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또 마늘입니다. 마늘의 알리신은 혈관을 넓히고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오이 무침에 다진 마늘을 반드시 넣으시라고 오늘 알려드린 것이 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양파입니다. 양파에 쿼세틴, 맞습니다. 오이와 똑같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오이와 양파를 함께 드시면 쿼세틴 섭취량이 2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이를 중심에 놓고 시금치, 마늘, 양파를 함께 드시면 혈압과 혈관 건강에 최적화된 밥상이 완성됩니다. 비싼 건강기능식품 없이 마트에서 몇천 원으로 살 수 있는 재료들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가 젊었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 시절에는 오이가 여름마다 넘쳐났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텃밭에서 오이를 따다가 된장에 찍어 드시던 기억 있으시죠?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신 이유 중에 오이도 있었을 겁니다. 우리 전통 음식에는 참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오이를 냉동하는 방법은 몰랐겠지만요. 이제 우리는 옛날의 지혜에 현대과학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이가 혈압에 좋은 이유를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냉동 보존 기술로 1년 내내 드실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 들기름과 함께 드시면 흡수율까지 높이고 들깨를 넣으면 오메가 3까지 더해집니다. 옛날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입니다. 수원의 신미자 선생님 이야기로 오늘을 시작했는데요. 선생님은 요즘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합니다. 냉동실을 열 때마다 작은 병원이 들어있는 것 같다고요. 그게 딱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냉동실에도 오늘부터 작은 건강 창고가 하나 생기는 겁니다. 오이 몇 봉지 손질해서 얼려두세요. 바쁜 날도 귀찮은 날도 5분이면 훌륭한 반찬 하나가 뚝딱 완성됩니다. 혈압 걱정, 혈관 걱정 조금씩 내려놓으시면서요. 자, 오늘은 정말 많은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크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은 오이를 냉동하면 영양이 파괴된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올바르게 냉동하면 칼륨, 비타민 K, 쿼세틴이 그대로 보존되며 오히려 며칠 된 냉장 오이보다 영양이 풍부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오이에는 혈압을 자연스럽게 낮추는 세 가지 작용이 있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씻어내고 수분이 신장을 청소하며 쿼세틴이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인도 연구에서 2주 만에 혈압이 의미 있게 낮아진 것이 이 세 가지 작용 덕분입니다. 세 번째 핵심은 드시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껍질째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셔야 비타민 K가 흡수됩니다. 하루 오이 반 개에서 한 개를 꾸준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핵심은 항응고제를 드시거나 신장 기능이 낮으신 분은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다섯 번째 핵심은 오이와 시금치,
마늘, 양파를 함께 드시면 혈압 관리 효과가 더욱 강해집니다. 오늘 영상,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영상을 가족들, 특히 혈압 걱정이 있는 분들과 함께 나눠주세요. 우리 주변에 오이가 그냥 수분만 많은 채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분들께 이 영상을 전해드리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마트에서 오이 한 봉지, 값싸고 흔하지만 이제 달리 보이시죠? 그 한 봉지 안에 혈압 관리, 신장 건강, 항산화 작용, 그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부터 손질해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건강한 밥상 우리 함께 만들어 갑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요. 잠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오이에 대해 오늘 우리가 함께 뒤집은 두 가지 상식이 있습니다. 첫째, 오이를 얼리면 영양이 파괴된다?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냉동하면 칼륨, 비타민 K, 쿼세틴이 고스란히 보존됩니다. 오히려 사흘 넘게 냉장 보관한 오이보다 냉동 오이가 영양이 풍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오이는 그냥 수분 많은 채소 아닙니다. 2주만 매일 드셔도 혈압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고 신장을 청소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쿼세틴까지 들어 있습니다. 이제 오이를 드실 때 꼭 기억하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 영양의 80%가 몰려 있습니다. 둘째,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곁들이세요. 기름과 함께 드셔야 비타민 K가 흡수됩니다. 셋째, 와파린 드시는 분, 신장 기능이 낮으신 분은 먼저 담당 선생님께 여쭤보신 후 드세요. 우리 세대는 가난한 시절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몸 챙기는 것을 뒤로 미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혈압, 혈당 걱정이 생겼죠.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비싼 약, 비싼 건강식품 없이도 마트에서 몇백 원짜리 오이 하나로 이렇게 몸을 챙길 수 있습니다. 신미자 선생님도 처음엔 반신반의하셨다고 합니다. 그냥 냉동 오이를 매일 드셨을 뿐인데 2달 뒤 검진해서 혈압 수치가 달라졌을 때 비로소 믿으셨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오이 한 봉지 사다가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우리 함께 건강한 식탁을 만들어 갑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오이처럼 우리 주변에 흔하고 값싼데 알고 보면 대단한 식재료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건강하고 든든한 식탁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